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결석을 하게 됐다. 근데 내가 따로 이렇게 막 개인 개별 맞춤 시간 통해서 뭐 설명하거나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씩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들은 부분, 못 들은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한번 좀 더 보면서 고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영상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에 스카이미디안 치면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이제 영상 찾아서 보면 될 겁니다. 이전 거 영상 필요하면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념 교재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심층적인 걸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단권화 교재라고 있는데 개념적인 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더 여기 수준에 해당하는 거, 여기 수준에 해당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달라 그래요. 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달라 그러고, 필요하면 영상 좀 보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얼마든지 봐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천천히.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어, 다항식의 연산의 내용을 들어갑시다. 용어 일단 아예 기본적인 것 뭐 모르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천천히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용어는 단항식이라는 용어예요. 단항식. 단항식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냥 항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서연이? 한세일? 편한테 잠깐 앉아요. 여긴가?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단항식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문자와 숫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자랑 숫자를 좀 구분을 사실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다루는 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수라는 개념과 변수라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상수는 뭐냐면 항상 상자 숫자 수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해 있는 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미 정해진 수예요. 정해진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변수는 그러면 안 정해진 거냐? 안 정해진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변할 변자의 숫자 순위 수라서 그냥 변하는 수 정도로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자, 상수는 종류가 몇 가지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들. 자, 예를 들면은 1, 2, 3 이런 거. 뭐 숫자 3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냥 3. 이거는 뭐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상수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상수를 문자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뭐 자주 쓰는 상수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4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그럼 A랑 4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A는 정해진 거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문자로 쓰는 것뿐인 거지 얘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뒤에 나중에 이제 항등식 단원에서 쓰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제곱이 ax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이 식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둘이 완전히 똑같대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어도 똑같고 2를 넣어도 똑같고 3을 넣어도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에다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은 3은 a,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12는 4a. x에 뭘 집어넣어도 등식이 계속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a 값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해져 있죠? 괜찮죠? 아, 이 경우에도 a는 상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가 뭐냐? 얘가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 왜냐하면 x는 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수는 항상 숫자로 쓸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문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 x랑 y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변수 중에서 z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둘 다 그냥 문자로 표현해 놓고 있다 보니까 둘 사이의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등식상에서 상수 취급을 하던 문자가 갑자기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변수였던 게 상수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변수라는 말이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여져 있는 문자로, 여기 쓰여져 있는 글자로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목하는 문자, 이렇게 써놓기는 했습니다. 주목하는 문자.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지금 변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요. 변수라고. 자, 어쨌거나 다당식은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자, 여기에서는 지금 상수랑 변수를 다 포함합니다. 상수, 변수를 다 포함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느낌이냐? 3, x, 4, y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얘가 전부 곱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아, 이게 지금 단항식이구나. 이런 걸 그냥 항이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4치견선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곱셈만? 맞아요. 그럼 나눗셈은 어차피 역수 곱셈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이 일부 되기는 해요. 왜? 예를 들면은 4분의 3x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4분의 3이라는 것 자체가 4가 지금 나눗셈으로 지금 분모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만 숫자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건 괜찮아요. 걔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4분의 3이라는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다만 4x분의 3y 이런 식으로 문자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쉽지만 이 경우에는 다항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물론 얘도 만약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것들은 단항식이다 얘기할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 A가 사실상 무슨 뭐 숫자 2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A가 변수였다면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경계는 되게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것까지는 상관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곱으로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그럼 뭐가 문제냐? 다항식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다항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늘 따자의 항자예요.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항이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에요. 문제는 그게 더해진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냐? 예를 들면 위에서 본 것처럼 EXY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는 항 하나예요. 괜찮죠? 얘는 항 하나, 얘도 단항식입니다. 자, 근데 다른 경우로 E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항이 총 3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통째로 그냥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 여러 개 있어도 다항식. 그럼 뺄셈은 안 돼요? 뺄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뺄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음수덧셈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EXY 빼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그냥 다항식이 맞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차수라는 내용이 나와요. 차수라는 내용. 차수는 뭐냐면은
항에서 곱해진 문자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자는 주목하는 문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얘 다시 한번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EXY 이렇게 써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러면은 X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X만 변수로 보고요. 나머지 E랑 Y는 그냥 상수 취급해요. 그럼 얘는 곱해진 게 몇 개냐? 한 개밖에 없어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는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수가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에 대하여 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Y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Y만 지금 변수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1차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왜? 2랑 X는 그냥 상수 취급이니까. 근데 만약에 X, Y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X랑 Y를 전부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야. 다 변수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X, Y가 둘 다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지금 몇 차? 2차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한 번만 좀 써볼게요. 2XY 말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X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각각 놓고 봤을 때가 항마다 차수를 일단 결정해 볼게요. 2차, 얘는 1차, 얘는 빵차. 근데 빵차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상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차수가 없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Y에 대하여라고 놓고 본다면 반대로 얘가 상수가 되고요. 얘는 1차가 되겠고 얘는 2차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X, Y를 전부 주목해서 본다. 그럼 얘는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2차. 얘는 X, Y 둘 다 변수인데 X 한 번, Y 한 번 곱해졌으니까 얘도 2차. 얘도 2차.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이때 얘는 다항식의 차수를 놓고 본다. 전체적인 다항식 통째로의 차수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항식의 차수는 이 나와 있는 세 개의 항 중에서 가장 높은 차를 씁니다. 가장 높은 차. 아, 얘는 지금 2차식이구나. 얘는 2차식이구나. 얘는 2차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이거의 차수를 결정한다고 해볼게요. 통째로의 차수. 자, 근데 그게 X에 대한 다항식 이거의 차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3차 1차 상수죠. 그래서 얘는 3차식이 될 거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Y에 대한 다항식 이거의 차수를 구해라. 그럼 얘는 상수 1차 2차 이렇게 되니까 가장 높은 차가 지금 2차야. 아, 얘는 2차식이다. 그 다음에 X, Y에 대한 이라고 한다면 얘는 상수 아니다. X, Y에 대한이구나. 3차, 2차, 2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또 3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차수 다음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차수를 항마다 따로 쓸 때 올라가면서 차수를 쓰는 오름차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차수를 쓰는 내림차순이 있어요. 일단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쓴다라고 한다면 낮은 차수에서 올라가는 차수로 써줘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 오름차순으로 쓴다면 가장 낮은 차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올라가는 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미 얘가 내림차순으로 쓴 거야. 괜찮죠? 내림차순. 그죠? 이런 식으로 쓴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돼 있죠. Y에 대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아, 얘는 오름차순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상태가 오름차순이에요. 왜? y에 대해서 상수 1차, 2차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놓고 본다면 반대로 차수가 가장 높은 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걸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그 뭐냐? 차수가 다 똑같은데 얘는 뭘로 놔도 상관없어요. 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2차, 2차, 2차니까 오름차순도 이거, 내림차순도 다 이거야. 바꿔도 돼요.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얘 xy에 대하여 라는 거에 대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하라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뭐 얘네는 어떤 그냥 기준 보려고 쓰는 것 뿐인 거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용어적인 정의 때문에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수는 뭐냐면은 곱해진 아니다. 각 항에 곱해진 상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각 항에 곱해진 상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쪽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x에 대한 계수를 물어봐라. 근데 이거는 차수마다 따로 봐야 돼요. 만약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놓은 상태에서 2창의 계수를 뽑아라. 그러면은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1이 계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창의 계수를 구해라. 그럼 x만 변수죠? 그럼 이때는 x에 곱해진 2y 얘가 그냥 계수예요. 괜찮죠? y까지도 상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을 얘는 뭐 계수라는 개념이 딱히 없어요. 그냥 3y제곱. 근데 뭐 상수항 구하라 라고 얘기하지 뭐 0창의 계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y에 대하여 라고 놓고 본다면 얘는 상수니까 계수 얘기는 딱히 안 하고요. 얘는 1창의 계수를 구하라. y 앞에 계수니까 2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창의 계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는 3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2차, 2차, 2차죠. 자, 그러면 2창의 계수가 1로 나오고 얘는 2로 나오고 얘는 3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저기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1번과 2번 이거 잠깐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1번과 2번 어렵지 않으니까. 자, 만약에 하다가 모르겠으면은 나는 한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서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니까 필요하면은 그냥 물어봐요. 그 중간중간 그냥 물어봐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은 차수가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쓰죠. 그러면 x는
요 항만 놓고 봤을 때 1차예요. 요거는 2차예요. 요거는 상수예요. 요거는 1차. 얘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쓴다. 그러면 2차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1차. 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로 묶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가 3개 있고요. 또 1,000원짜리 지폐가 2개 있어요. 그 2개를 만약에 더한다고 친다면 그냥 냅두진 않죠. 그렇죠? 그냥 뭐 1,000원짜리가 5개, 아이고 5개 있겠거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5개.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0원짜리를 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X가 3개 있고요. X가 2개 있어요. 이걸 더하면 그러면 X가 5개 있겠지. 그쵸? 호빵 3개에다가 호빵 2개 더하면 호빵 5개. 괜찮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X에 대한 오름차순을 할 때 1차가 있어요. X가 2와 이게 있는 거고요. X가 하나 있어요. 안 냅둬요. X로 묶어줘요. 괜찮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X로 묶었을 때 2와 이게에다가 한 개를 더한 이렇게 괄호를 좀 써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쓴다 그러면은 뭐 그냥 냅둬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쵸? 얘야 뭐 어차피 숫자니까 우리가 더하는데 지장 없어서 5x라고 쓰지만 이제 문자로 껴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까지 봤고요. 상수. 그럼 얘는 못 합치잖아. 안 합쳐요. 그냥 냅둬요. 통째로 그냥 상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오름차순. 그럼 그냥 똑같이 써요. 그냥 상수항. 뭐 헷갈리면은 얘가 상수항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괄호를 쓰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이 오름차순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오름차순은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내림차순이 있으면 오름차순도 있겠거니 해서 그냥 비교 분석해보라고 나오는 거지 오름차순은 사실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y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하나만 좀 더 얘기합시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는 플러스로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는 그러면 항이 몇 개냐? 얘는 항이 2차 항. 그 다음에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이에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봤다라는 거는 얘를 2개로 보지 않고 얘를 상수항 하나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이라고 하는 거는 단항식으로 그냥 생각해 줘도 되는 거고 문자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잠깐만! 얘는 덧셈이잖아. 그럼 이건 2개항 아니야? 아쉽지만 여기서도 이 문자가 사실 변수만 얘기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근데 아까 좀 헷갈릴까봐 얘기한 거고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내림차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x만 변수로 봐요. 얘만 주목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2창, 1창 상수항. 그래서 상수항이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고 항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얘까지 전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만 딱 놓고 봤을 때 x랑 y가 각각 다 변수 입장, 그러니까 문자로 보고 있다면 항이 5개인 건 맞겠지만 x만 놓고 본다면 항이 3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3번 조금 어려워요. 조금.
맞아요. 이렇게 얘도 3개 가능한 한 내림차순으로 차수별로 설정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오, 잘했네. 그래도 대충 다들 괜찮네요. 자, 한번 좀 봅시다.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요 하나만 지금 3차구나. 그 다음에 2차인 애가 여기랑 여기에 두 군데 나와요. 그렇죠? 요 두 개가 2차항. 그 다음에 얘 하나만 1차로 등장을 하고요. 왜냐면 x 하나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그냥 통째로 다 상수항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굳이 내림차순으로 써본다 그러면은 3차항, 그 다음에 2차항, x제곱으로 끄면은 y 플러스 c, 그쵸? 그냥 c 플러스 y로 쓸게요. x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d랑 y가 상수예요. 그쵸? 계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by제곱에다가 2 들어간 거. 그죠? 뭐 얘를 굳이 괄호를 쓴 이유는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얘가 하나의 항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써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차식이 되겠고요. 한개수는 총 4개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하나씩만 놓고 오면은 얘 하나만 4차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x가 또 껴있는 데를 보니까 없고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차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도 또 2차가 나와요. x제곱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둘이 합쳐서 2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x가 하나도 없구나. 요 3개를 다 합쳐서 우리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써본다 그러면은 x 4제곱에다가 얘는 어디 갔지? 요거 2개 더한다 그러면은 x제곱을 묶었을 때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z제곱.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y제곱 플러스 z제곱 x제곱.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공통된 거는 최대한 묶어내는 게 보기는 좋아요. 사실 뭐 이 문제는 안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묶어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하나, 둘, 3개. 얘는 뭐 딱히 방법이 없죠. 다 씁시다. 4y제곱 z제곱.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최대 4차까지 가지고 있는 4차식이고 한개수는 총 3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상수항마저도 2개 문자 중에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좀 느낌이 와요. 근데 뭐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만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적인 용어 정의는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 들어가야죠. 연산. 다항식의 연산으로 갑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뭐예요? 4칙의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그래서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연산 법칙을 잠깐만 먼저 한 번만 볼게요. 자, 기본적인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3가지예요. 뭐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환 법칙, 두 번째는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분배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뭐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중학교 과정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자, 그럼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좀 헷갈려요. 근데 내용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연산 기호를
한 번 사용했을 때 그 둘의 연산 순서를 뒤바꿔도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어차피 4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산 기호를 가지고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덧셈, 두 번째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면은 덧셈에서 연산 교환 법칙은 뭐냐? 3이랑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가 있어요. 왜냐면은 덧셈 연산 기호 한 번 쓴다 그러면 뭔가 두 개 숫자가 더해지는 걸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더하는 것과 둘의 순서를 바꾸는 거,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예요. 괜찮죠? 아, 덧셈이라는 연산 기호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뺄셈 같은 경우에는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아,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곱셈은 성립하느냐? 얘는 되죠. 괜찮죠? 이건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눗셈은 성립하느냐? 당연히 안 돼요. 괜찮죠? 아, 그래서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아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는 애는 덧셈과 곱셈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보통 우리가 뺄셈보다는 음수 덧셈을 좀 더 선호해요. 왜? 음수 덧셈이라 그러면은 걔는 교환 법칙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뺄셈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덧셈화 시킵니다. 그래서 4칙 연산이지만 나는 4칙 4개 연산기호에 대한 연산 법칙이라고 잘 안 하고요. 두 개를 잡아요. 왜? 뺄셈을 그냥 마이너스 덧셈으로 잡고, 나눗셈! 얘도 마찬가지죠. 역수 곱셈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나눗셈도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두 개의 연산기호가 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뭐 뒷부분에서는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좁힐 수는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결합법칙은 뭐냐? 얘는 하나의 연산기호를 2번 이상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3, 4, 5가 있다고 칠게요. 좀 지저분한데? 위아래로 갑시다. 3, 4, 5가 있고 3, 4, 5가 있어요. 자, 덧셈 기호 안에서 묶어봅시다. 이렇게 보면 얘는 뭐 차이가 없죠. 근데 이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걸 결합해서 얘 먼저 계산하느냐 아니면 뒤에 걸 결합해서 얘 먼저 계산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죠? 결합법칙 성립해요. 덧셈 기호는. 자, 그러면 뺄셈은 그렇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라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당연히 완전히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뺄셈은 안 된다. 곱셈은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앞에 걸 먼저 결합하나 뒤에 걸 먼저 결합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나눗셈은 뭐 척 봐도 안 되는 거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아이고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네.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튜버 같은 거 보면 막 계산해놓고 막 막 엄청 트릭 만들고 막 그런 거. 그게 다 이런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거고요. 얘도 똑같이 덧셈과 곱셈의 한정에서만 결합법칙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배법칙은 뭐냐면은 연산기호를 하나만 쓰지 않아요. 두 개의 연산, 두 개 이상의 연산기호를 여기서 그냥 두 개로만 쓸게요. 두 개의 연산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일단은 조금 배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연산기호 내용 안에서만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나누지는 않아요. 분배법칙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따로 계산해주고 들어가죠. 3 곱하기 4 2 곱하기 4 아 이게 분배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3과 2를 4한테 분배를 해준다.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잘 써야 인수분해까지도 잘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쌀 과자를 6개 묶음 패키지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얘 같은 경우는 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4개 2개로 찢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2 그쵸?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더 찢어서 나가면은 뭐 2 더하기 3 4 더하기 와 이렇게 봐도 똑같죠?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은 또 찢어서 들어가요. 괜찮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준다 라고 하면 얘도 또 분배 법칙 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4 3 곱하기 4 또 얘도 또 분배 법칙 써준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2만 4개 2개 해주고 3도 4개 2개 들어간 거구나. 2가 4개 2개 들어갔고 3도 4개 2개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뻗어나온 게 뭐예요? 분배 법칙에서부터 뻗어나온 게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이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가 만들어지게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곱셈 공식 관련된 거. 그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쵸?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내가 아직도 충격적이야. 내가 어렸을 때 처음에 곱셈 공식을 딱 배우는데 얘를 전개하래요. 그냥 계산하래요. 이렇게 썼어. 틀렸대요. 왜 틀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안 되지? 이라는 생각.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안 돼요. 막 숫자를 막 해서 해보니까 진짜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분배 법칙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연산 법칙 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그 다항식의 연산 법칙 말고 다항식의 덧셈이라는 개념을 한 번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 요게 있고 요런 다항식이 있다고 할게요. 통째로 그냥 네이밍을 A라는 다항식이라고 그냥 한번 쳐봅시다. 이름은 그냥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B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뭐 5y제곱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길이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x제곱 3xy 플러스 4y제곱 에다가 x제곱 xy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사실상 우리가 뭐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은 x랑 y는 지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곱해진 문자. 여기서 아무 말이 없으면 x, y는 그냥 다 변수 취급하고 있으면 됩니다. 동류항끼리 그냥 묶어주면 되는구나. x제곱이 2개, 1개. 그래서 얘는 x제곱이 3개. 그 다음에 xy, 그쵸? xy가 3개, xy가 1개. 그래서 3개에서 1개 더했으니까 4개. 자, 그 다음에 y제곱도 4개랑 5개 더했으니까 총 9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 또는 뺄셈.
아이고, 만약에 이걸 그럼 뺄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뺄셈으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여기 그냥 빼지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x가 제곱이 되겠고 xy가 세 개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그냥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개 xy 그 다음에 y제곱 네 개에서 다섯 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뭐만 잘하면 된다? 동류항 처리만 잘해주면 돼요. 동류항 처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류항끼리 그냥 개수만 더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때 동류항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뭐라고요? 곱해진 문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다항식의 곱셈,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요 두 개는 조금 헷갈리니까 일단 덧셈 뺄셈만 먼저 좀 진행해보고 갑시다. 자, 지수법칙은 일단 그냥 좀 뺄게요. 얘는 좀 빼고. 자, 덧셈 뺄셈 일단 간단하게 문제 좀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4번 문제 한번 직접 잠깐만 풀어봅시다. 4번. 그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계산밖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A에서 이거 두 개 뺐다. 그럼 얘는 일단 그냥 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통째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얘는 플러스 2x 세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은 8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그냥 동류항끼리만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3차짜리 관련된 거 4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짜리 관련된 거 5에서 8 더했으니까 13x 제곱, 그 다음에 1차짜리 하나밖에 없네. 그죠? 마이너스 3x 나오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2에서 6 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얘는 마이너스 3배에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것도 2배 들어가주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3차끼리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그죠?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3 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얘 하나밖에 없죠. 9x. 그리고 아이고 상수항이 없네요. 그죠? 이걸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은 나중에 그냥 심심할 때 해보는 걸로 하고요. 5번은 자, 다음 식의 곱셈으로 한 번만 가봅시다. 아우! 곱셈은 써놨지만 사실상 분배 법칙 얘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일일이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차수 결정만 좀 잘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6번 하나만 먼저 한번 좀 볼게요. 6번 직접 잠깐만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죠? 너무 쉽지? 너무 쉽죠? 오케이. 너무 쉬웠습니다. 다 하나씩 곱해주면 될 거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8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8번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러 개 나왔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 x세제곱,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2. 그쵸? 3차,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1차. 상수까지. 그쵸?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법칙에 관련된 거 9번이 있기는 한데 아예 넘어가기는 좀 그렇겠지.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봅시다. 9번에 관련된 것도 1번과 2번만 일단 잠깐 좀 풀어봅시다. 1번과 2번만. 나눗셈까지는 지금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풀어봅시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오케이. 그렇죠? 자, 같은 문자끼리는 차수만 얹어주면 되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y 6제곱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에다가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 a는 그냥 5번, x는 6번.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쓰고 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미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기 11번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요게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 잠깐만 한번 풀어봐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만약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설명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죠? 다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5창의 개수만 물어보고 있다면 5차가 나오는 애들만 찾아서 개수 구해줘도 됩니다. 뭐 물론 헷갈리면은 다 전개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내가 1번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다 전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놓으면 이거는 7차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차 5차 4차 3차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차 5차 4차 3차 2차 이렇게 나오겠고 5차, 4차, 3차, 2차 이렇게 나갈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 전개한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창의 개수만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얘가 전개가 된다면 5차가 나오는 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5차가 나오는 애는 3차랑 2차랑 곱해진 애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2차는 당연히 3차랑 곱했을 때 5차가 나오겠고요. 1차는 4차랑 곱했을 때 5차가 나와요. 그 외에 다른 5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쉽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x 5제곱이구나. 그리고 얘네 둘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x 5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3x에다가 3x 4제곱을 곱하면 9x 5제곱이구나. 그래서 나머지 몇 차에 관련된 거 중간엔 모르겠지만 얘만 놓고 본다면 9 빼기 4 빼기 1 x 5제곱. 그죠? 앞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창의 개수는 어차피 요거 계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4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2번도 한 번만 좀 잠깐 해볼게요. 2번도
아유, 다들 잘 풀었네요. 자, 그러면 3차항도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자, 어차피 3차는 x세제곱이 곱해진다면 이렇게 곱하는 것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8x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1차랑 곱해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개수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6이니까 12x세제곱으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1차는 2차랑 곱하는 거. 그래서 3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x세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차랑 곱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8x세제곱. 아이고 좀 많이 나오네요. 그쵸?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그쵸? 그렇죠? 요렇게 나오겠고 나머지 항은 우리가 별로 안 궁금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8에다가 12 더하면 4, 4에서 3 뺐으면 1, 1에서 마이너스 8 뺐으니까 마이너스 7. 아, 답이 마이너스 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좀 갈게요. 자, 실제로 곱셈에서 이제 곱셈 공식까지 좀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곱셈 공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곱셈 공식은 나눗셈 기본적인 거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사실상 수의 나눗셈과 유사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64라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자, 요 숫자를 갖다가 12로 나눈다고 쳐봅시다. 자, 결론은 564를 1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564를 12로 나눠봐야 되겠죠. 564 나누기 12.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일일이 좀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12분의 564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일단은 5배를 할 수는 없는데 4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48 84 그러면은 얼마지? 6? 7이구나. 7, 24. 오! 딱 떨어지네. 84. 아이고야, 얘는 딱 떨어지네요. 참 운도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47이 나오고 나머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12분의 47 곱하기 12 플러스 0.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얘는 12로 나눴을 때 몫은 47이고 나머지가 0인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게 만약에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2 아니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에 관련된 얘기인데 얘를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똑같이 에라 모르겠다. 5x제곱 6x 4 그렇죠? 플러스라고 그냥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쓰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에 날릴 때도 어때요? 최고차 가장 높은 자리 숫자 그게 5라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곱해서 내려가죠. 마찬가지예요. 얘가 2차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느냐? 5x를 곱해줘요. 4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얘는 음수가 중간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가장 높은 차만 없애주면 돼요. 10x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결론은 위에 것만 날려주면 돼요. 그럼 위에서 아래 것 또 빼죠. 그럼 얘는 날아갑니다. 얘는 빼면은 마이너스 4x 얘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4.
위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는 숫자가 더 큰 걸 뺄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차수만 날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럼 일단은 뭐 마이너스 4를 써줘야 둘 곱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은 얘는 날아가고 12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5x 마이너스 하고 나머지는 1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x 마이너스 4가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1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일단 이거 좀 지우고 이쪽에다가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얘를 다시 한번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는 몫이 지금 5x 마이너스 4에다가 나머지가 지금 12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나머지는 그럼 분자에다가 올려줘야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남는 거니까. 보기가 좀 안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쓸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몫과 나머지 이렇게 그냥 쓰게 돼요. 자, 근데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어때요? 아예 검산식으로 들어가요. 양변에다가 B를 곱해서 A는 몫과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도 어때요? 564는 12로 나눴을 때 몫 47. 그럼 둘이 곱하죠? 거기다가 나머지 하나 더해주면 564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보기가 더 편하니까.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안 쓰고요. 아예 어떻게 쓰냐? 양변에다 x 플러스 1을 그냥 싹 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러면 몫은 5x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12로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A를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명칭을 그냥 A, B, Q, R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A는 BQ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검산식으로 자주 정리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12번을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12번은 x 세제곱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제곱 2제곱 1차 상수 얘를 그냥 통째로 x 플러스 2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뭐만 한다? 최고차만 날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x에다가 뭘 곱해야 x 세제곱이 되겠느냐? x제곱이겠죠? 그래서 x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 곱해야죠. 분배 법칙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지워지고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위에 건 어차피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럼 얘를 또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x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x 곱해주고 싹 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러면 잠깐만 몫이 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는 몫이 마이너스 2가 더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 거 뺐을 때 7 7이 남는구나. 그래서 얘는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7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검산식은 뭐냐? 검산식은 나중에 식이 필요할 때 그때 써주면 돼요. 일단은 만약에 쓴다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거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7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검산식. 여기서는 지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써놓기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13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13번. 자, 중간에 이 창이 없죠? 이 창이 없으면 이 창을 그냥 한 칸 비워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24처럼 중간에 공이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2x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2x 계속 곱하기. 얘를 곱한 걸 얘랑 얘 곱한 걸 밑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최고차를 날려줘야 되니까 x가 아니고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2x. 그러면 둘 곱하니까 2x 세제곱.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4x까지. 왜냐면 2x를 곱했으니까 2x랑 얘를 통째로 다 곱하는 거예요. 왜냐면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싹 다 곱한 걸 밑에다 써놓고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예요. 그치. 그럼 걔는 4x가 되겠죠.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죠. 우리가 수의 나눗셈 할 때도 곱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걸 빼잖아요. 똑같아. 쟤도 x제곱을 써서 쓴 값을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예요. 계속 빼서 내려가서 남는 거. 그래서 지금 얘는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2x제곱, 2x제곱 지워지죠. 이거 지우려고 2x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2창이 없는데 얘는 2창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 되고, 그치. 그래서 빼는 거지. 지워지는 거예요. 수의 나눗셈 할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또 없애려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서 빼줘야 돼요. 근데 2를 곱하면은 빼서 안 되지. 그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야. 2
플러스 5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될 거예요. 목과 나머지. 자, 아무튼 미안. 자,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곱해주는데 이 중간에 내가 일부러 그냥 0x제곱이라고 써놨어요. 헷갈릴까봐. 그죠? 얘가 그냥 없는 건데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없애려면은 다시 한번 2차 가지고 3차를 없애야 돼요. x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개수는 맞춰줘야 될 겁니다. 2x라고 써주면 다 곱한 거 써볼게요. 2x제곱 2x제곱 4x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아래 걸 빼주니까 얘는 날아가고 얘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얘는 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 했으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또 계속 똑같이 맞춰준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서 아래 걸 빼준다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지금 몫이구나, 그 다음에 요게 나머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굳이 검산식을 써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원래 나와 있는 요식.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몫이 지금 2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괜찮죠? 요게 지금 검산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14번. 이 검산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검산식이 왜 중요하냐? 다음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이 검산식만 가지고 이제 내용 전개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검산식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럼 14번.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래요? 잠깐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지금 x 플러스 2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4로 나왔대요. fx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fx라는 식이 있어요. 걔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식을 모르지만 몫이 이거래요. 그럼 몰라. 그냥 몫이 어떻게 나왔겠죠? 그럼 얘를 곱해서 뭔가 정리가 됐겠죠? 이 곱한 식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걸 위에서 아래를 뺐어요. 뺐더니 뭐가 나온다? 3x 플러스 4가 나온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fx식은 둘 곱한 거에다가 얘도 하면 되는구나. 괜찮죠?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3x 플러스 4를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다 곱해서 전개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fx식은 얘 전개하면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거기다가 3x 플러스 4를 더해준 3차, 그 다음에 2차 더 없고요. 1차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 fx는 이렇게 생겼구나. 괜찮네? 그렇죠? 실제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진짜로 몫은 x 플러스 2가 되겠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저기 우리가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잖아요. 미안해. 이 세 번 시기는 좀 너무 두 번 시기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보통 내가 한 번만 쉬거든? 괜찮을까? 아직 우리한테는 좀 힘들네? 할 수 있지? 이야! 자,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은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이나 30분쯤에 한 번 좀 쉬고요. 지금 타이밍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오늘은 이제 테스트가 없었는데 내일부터는 테스트가 좀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있잖아요. 요 관련해서 한 5문제 아니면 많게는 6문제 정도 테스트? 근데 사실 이게 테스트가 실력을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복습 느낌이야. 복습 느낌. 그래서 제일 간단한 문제만 집어넣을 거야. 제일 간단한 문제. 그래서 제일 간단한 문제를 봤을 때 틀렸다. 다 맞으면은 설명 안 하는데 만약에 틀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하면서 넘어가자. 왜 복습을 하냐? 걔가 기억이 안 나면 뒤가 어차피 안 돼요. 뒤가 안 돼요. 그래서 가다가 막히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후다다다닥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쉬고 싶은데 지금 쉬면은 되게 좀 타이밍이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쉬는 게 나을까? 알았어.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미안. 자, 11시 42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어. 잠깐 쉬어요. 편하게.